거대한 장비. It's kind of amazing pushing 20 tons of trash. 건물 20층 높이의 쓰레기 더미. I was a little too close to the edge and I couldn't stop. I knew I was going down. 사람과 기술이 힘을 합쳐 밀려드는 쓰레기와 전쟁을 치릅니다. It's a football field size area that's got to be buried every single day.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내고 또한 싫어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미국은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해마다 2억 3천만 톤의 쓰레기를 쏟아냅니다. 이것은 리미츠급 항공모함 2,000척보다 무거운 양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의 임무는 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대의 쓰레기 처리장인 캘리포니아 푸엔테 힐스보다 크고 분주한 곳은 없습니다. This landfill site has 100 million tons buried in place. So it's a big operation. LA에서 25km 떨어진 이 쓰레기 처리장은 1,400에이커의 면적에 매립장, 재활용 설비, 발전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동안 처리하는 쓰레기는 13,000톤이 넘는 생활 폐기물과 900톤의 아스팔트, 1,000톤이 넘는 녹색 폐기물, 700톤의 흙먼지입니다. 이것은 13일 만에 로즈볼 경기장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적으로도 말이죠. Stick your head in your garbage can and find out exactly how our cities would smell without these kinds of sites. 이곳의 과제는 대량의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은 온갖 유독성 물질과 질병의 집합소입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지화소와 지역사회를 몇 년 동안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전지, 살충제, 매니큐어 같은 일상용품들이 뒤섞여 치명적인 물질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This is a almost totally full can of paint thinner. You don't want to have to drink that. 오전 6시, 푸엔테 힐스의 문이 열립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차량들이 줄줄이 도착하면서 LA 카운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경주가 시작됩니다. You watch the traffic controllers, they look like conductors at a concert. 이들의 목적지는 매립장이며 매립할 지점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축구장 면적의 이 구역은 초대형 매립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차량들은 최대 매립 한계인 13,200톤에 이를 때까지 시간당 1,000톤의 쓰레기를 하루 종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짓밟으며 이 셀이 가득 찰 때까지 쓰레기를 밀어 넣습니다. 겉보기엔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이 모든 쓰레기를 셀 안에 밀어 넣으려면 계획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트럭이 쓰레기를 일렬로 내려놓으면 불도저가 쓰레기를 셀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쓰레기를 압축해서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The big problem with landfills is that they're closing down, and they're closing down because they're full. It's volume that really matters. 그 해결책은 분쇄 압착기입니다. 무게 54톤의 이 장비는 536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높이 4.3m, 폭 9.1m의 거대한 크기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름 2m의 바퀴 4개로 압착력을 발휘합니다.
게다가 폭 5m의 거대한 날은 45톤의 힘으로 쓰레기를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스파이저는 7년 동안 이 괴물을 몰며 거침없는 주행을 즐겼습니다. It's just a really fun job to me all day long because you get to do some things that most people that would scare them to death. 쓰레기 압착이 그 목적을 두고 설계된 이 괴물은 평방미터당 600kg의 엄청난 압착력을 발휘합니다. Its main function is to compact the rubbish, basically so we can put more rubbish in the same area. 이 놀라운 압착력의 비결은 72개의 강철 이빨이 달린 바퀴 4개에 있으며 그 특이한 모양이 엄청난 압착력을 발휘합니다. 쓰레기와 맞닿은 강철 이빨은 사방으로 힘을 전달합니다. 양옆과 아래로 말이죠. 따라서 한 번만 왕복해도 폭 6.7m의 구역을 평평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동성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is swivels right in the middle, it turns really sharp. And also the front end will turn opposite like this. It'll articulate in that way, so it makes it really turn sharp at times. 이 매립장에서 작업하려면 기동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곳곳에서 불도저, 스크레이퍼, 압착기가 작업을 하고 200여 대의 덤프트럭까지 가세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You can run into somebody or they can run into you. And that's the main thing. You just have to keep your eyes open at all times.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충돌 사고가 아니라 추락 사고입니다. 쓰레기를 셀 안에 밀어넣다 보면 두꺼운 층이 지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가장자리와 비탈면을 다지기 위해 불도저와 압착기는 쓰레기 언덕을 넘어가야 합니다. The rush that you get coming off of a new cut that's hundreds of feet high and just bailing over and coming down, that's a rush. 이 러쉬가 위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불도저 기사인 레슬리는 다른 불도저를 덮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I was a little too close to the edge, and the edge gave way. And I knew, I couldn't stop. I knew I was going down. But I was thinking, was I going to die or if I was going to get hurt? 하지만 레슬리는 불도저의 거대한 날을 쓰레기 더미 속에 재빨리 찔러 넣었고 고성능 제어 장치처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I knew I was going over. I couldn't stop. Then I grabbed some trash, and that's what stopped me. 다행히 이들은 충돌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압착기가 쓰레기를 안전하게 압축시키면 이제 불도저가 나설 차례입니다. 580마력의 엔진을 장착한 이 초대형 장비는 무게 65톤, 높이 3m, 전장 7.3m이며 유압식 로봇팔로 폭 5.2m의 앞날을 움직여 쓰레기를 옮깁니다. 그리고 바퀴 대신 무한 궤도를 이용해 이동합니다. Tracks are made to dig, to stick. You know, like if you're going up a hill, well, wheels wouldn't do it. They would spin. 불도저는 쓰레기 더미를 조각하는 매립장의 미켈란젤로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쓰레기 더미 상단에 배수로를 만들어 주 배수로 쪽으로 빗물이 빠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The way this blade's built, it helps pick the trash up off the ground when you do push it to carry it along. So you can get it to where you actually need it. 그렇다면 셀의 정확한 형태는 어떻게 정할까요? 쓰레기 매립이 시작되기 전 기술자들은 셀의 높이와 경사도를 계산합니다. 이제 이 정보를 지상 기준점에 있는 레이저 장치에 전송하면 레이저 강선이 셀을 가로질러 발사됩니다. 그리고 셀에 쓰레기가 쌓이는 동안 이 레이저 광선을 기준으로 높이와 경사도를 재확인합니다. This instrument will beep when it's level with the laser emitted from this machine.
불도저 압착기는 이 측정 결과에 따라 셀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셀이 거의 가득 차면 기사들은 경사도를 측정한 후 쓰레기를 더 쌓거나 깎아내며 셀을 반듯하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 가지 골칫거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공짜 음식을 노리고 매립장으로 몰려드는 갈매기들입니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날아가다가 인근 거주 지역에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부패한 음식 쓰레기는 악취와 함께 질병을 옮기는 파리들을 불러 모으고 치명적인 세균인 살모넬라균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Seagulls in landfill sites are sort of notorious because seagulls have a tendency to pick stuff up, fly around and fight over it, and then they drop it. 그렇다면 이들을 막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곳은 3단계 전략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1단계는 소음입니다. 직원들은 허공에 소형 조명탄을 발사해 갈매기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 앉지 못하게 막습니다. 2단계는 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작업자들은 매일 새로운 셀 구역에 기둥을 옮깁니다. 그리고 셀 양옆에 놓인 기둥 사이에 나일론 줄을 설치합니다. 이 나일론 줄이 서로 교차하면서 일종의 방벽을 형성합니다. And we're still not quite sure why, but they do not like flying under these wires. They're only 50 or 75 feet apart, and the seagulls won't fly underneath them. 마지막 방법은 흙으로 쓰레기를 덮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이곳에서 가장 큰 장비인 스크레이퍼가 맡습니다. 이 대형 장비는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앞쪽이 605마력, 뒤쪽이 440마력으로 고출력 스포츠카 2대보다 마력이 높습니다. 길이 16.1m, 높이 4.8m, 무게 70톤의 이 거대한 기계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가장 큰 장비이며 바퀴의 크기만 2.7m에 달합니다. 스크레이퍼는 토사를 운반하는 궁극의 장비이며 여럿이 함께 작업합니다. 이들은 단 한 번의 작업에 52톤의 토사를 모으고 운반하고 하역할 수 있으며 이런 놀라운 능력의 비결은 호퍼에 있습니다. 두 엔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거대한 장치는 토사를 퍼올리고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크레이퍼가 앞으로 이동할 때 기사는 호퍼를 아래로 내리고 앞날로 토사를 퍼올립니다. 스크레이퍼가 셀에 도착하면 기사는 유압장치로 뒷판을 밀어 토사를 쏟아냅니다. 흙을 덮는 작업은 다른 많은 문제들도 해결해 줍니다. If you don't get it adequately buried by compacting it properly and then putting the dirt over the top, you do get the problems that used to happen in old dumps, which is you could get rats breeding in that material, you could have a fire start, and you'd have odors and flame coming out of there. 아침 8시 캘리포니아 푸엔테 힐스 쓰레기 처리장.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지금 수백 대의 트럭이 매립장으로 밀려듭니다. 1억 톤의 쓰레기로 가득한 푸엔테 힐스는 1분 1초가 다르게 쓰레기로 뒤덮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는 다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근원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각각의 가정입니다. LA의 4인 가족이 배출하는 쓰레기의 양은 평균 10kg입니다. 그것도 한 달이나 일주일이 아니고 단 하루 동안 말이죠. 소비재 폐기물의 상당 부분은 재활용되지만 종이, 캔, 플라스틱 병의 약 50%는 여전히 매립장으로 향합니다. 쓰레기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포장재와 용기입니다. 캔, 병, 피자 상자가 여기에 속하죠. 다음은 비내구성 소비재입니다. 신문, 잡지, 찢어진 티셔츠, 기저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구성 소비재 혹은 백색 폐기물은 세탁기, 낡은 소파처럼 대부분 부피가 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원 혹은 녹색 폐기물은 화분에 말라버린 꽃이나 정원을 관리하며 나온 풀, 흙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음식 폐기물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나 냉장고 안에 눌어붙은 음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The end consumer in our society is mainly the individual at home. 각 가정에서 나온 이 쓰레기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쓰레기 처리장으로 운반될까요? 그 출발점은 길가의 쓰레기 수집장입니다. 새벽 5시 30분 LA 카운티. 이들 앞에는 고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주차 문제, 출근길에 나선 성미 급한 운전자들. Well, when they're behind you and they get frustrated and they'll come pull up alongside of me, honk their horn, and then they'll give me a gesture. And some yell at me and tell me to get the heck out of the way, but in a different word. 21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제리 리자라가는 이 일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128km 구간을 담당하며 쓰레기통 200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시간을 맞추기에 기술을 활용합니다. 오늘날의 쓰레기 차량은 뛰어난 속도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쓰레기를 집어삼키는 이 거대한 장비는 무게 8.6톤, 230마력의 엔진, 높이 3m, 길이 10m로 크기, 무게, 힘,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진정한 힘은 팔에 있습니다. 역기로 치면 무려 3.6톤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제리는 아파트 건물 밖에서 차량을 정해진 위치로 움직인 후 비장의 무기인 갈고리를 아래로 내립니다. 일단 구멍에 끼우기만 하면 20초 만에 쓰레기를 적재칸에 쏟아부을 수 있고 450kg의 힘으로 쓰레기를 압착합니다. 비록 트럭 안에서 일을 하지만 지저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Some places is pretty tidy when we get to it. The bins are, everything is nice and neat. And so other places we go to, we just have to clean up and pick it all up to get the container out before we could dump it. 여섯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쓰레기통 150개를 처리한 후 제리는 푸엔테 힐스로 달려가야 합니다. 푸엔테 힐스의 쓰레기 매립비는 톤당 24달러로 LA에서 가장 저렴해서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매립량을 13,200톤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푸엔테 힐스에 들어온 차량들은 먼저 체중계 위로 올라갑니다. 중량 측정소의 직원은 쓰레기 무게와 다른 요금을 기준으로 매립비를 계산합니다. 체중계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방사능 측정 장치가 방사성 폐기물이 실려 있는지 검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폐기물에선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지만 그 수치가 매우 낮아서 해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매립장에 방사성 물질이 축적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 쓰레기 수거 차량들은 매립장으로 향하고 제리는 지정된 위치로 차를 몹니다. 제리는 유압장치 2개로 적재칸을 들어올려 쓰레기를 쏟아붓습니다.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차량은 불과 20초 만에 쓰레기를 모두 쏟아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푸엔테 힐스 매립장에서는 매일같이 차량 수백 대가 온갖 쓰레기를 쏟아붓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쓰레기의 양만 1억 톤에 달하고 그 높이는 건물 20층에 해당합니다. 1987년 이전에는 이런 쓰레기 처리장에 어떤 비밀이 숨겨 있고 매립된 쓰레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후 고고학자 빌 라트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의 자문 교수인 그는 쓰레기 처리장의 인디아나 존스를 통하며 쓰레기 연구를 쓰레기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한 분야로 발전시켰습니다. They're such an unknown. Before we started digging, nobody knew what was down there. 1989년 빌 라트제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지저분한 뉴욕 스태튼 섬의 프레시킬스 쓰레기 처리장을 조사했습니다. 3,000에이커의 땅을 뒤덮은 1억 톤의 쓰레기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은 47m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그의 연구 목표는 뉴욕 시민들의 쓰레기를 분석해 이들의 행동과 습성을 밝히는 것이었죠. It's about digging up this artifact world and learning what produced it, the behavior, the ideas, the beliefs, the people that generated all this garbage. 이들은 버켓 오거를 이용해 쓰레기 더미 속을 파고 들어간 후 시루를 채취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 오래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 모든 쓰레기 조각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의 자화상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You can tell a lot about what people are doing and thinking and behaving by comparing what they say with material remains. 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활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쓰레기가 보여주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 같은 건강식품을 섭취한다고 과장해서 응답하는 반면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되도록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We find a tremendous number of alcohol containers compared to what you might expect based on what people say they drink.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36년 된 물건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죠. One of the student sorters brought his roommate who didn't believe that the guy was actually sorting garbage. And he started wandering around looking at the plastic boxes that we had. And he said, "Hey, there's a newspaper in here. British front section. And you can date it and read it. Daily News. Why, this was supposed to biodegrade. What happened?" And then just about all at once, 30 people went, "Of course, biodegradation. It's not biodegrading." 이때까지 우리는 쓰레기가 매립장 땅속에서 분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숙한 곳에선 산소 부족으로 분해 과정이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놀랍게도 쓰레기 처리장은 부패를 촉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패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푸엔테 힐스는 어떻게 될까요? 생물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곳의 크기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문을 닫을 날도 빨라질 것입니다. 이곳을 최대한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는 해법은 초대형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 새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We're digging for resources out of this material that comes into our site. We're kind of resource farmers. That's our job. And if the public didn't do enough at their end with recycling, we've got to take over at this end and recycle as much as possible. 푸엔테 힐스에는 놀라운 재활용 장비들이 있습니다. 혹시 버려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죽은 관목들과 녹색 폐기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쓰레기들은 녹색 폐기물 재활용 구역에서 강력한 목재 분쇄기 안으로 들어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50마력의 엔진이 작동하며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 괴물은 시간당 2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굴착기 기사는 녹색 폐기물 더미를 집어올려 분쇄기 컨베이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컨베이어는 분쇄실로 연결됩니다.
분쇄실에서는 24개의 날카로운 회전 해머가 모든 것을 잘게 부숴 톱밥처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휠 로더가 수평 오거라고 불리는 특수장치로 이 톱밥과 흙을 뒤섞은 후 평평하게 땅을 고릅니다. 나중에 스크레이퍼가 퍼올리기 쉽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스크레이퍼가 퍼올린 흙과 톱밥은 매립장을 덮는 데 활용됩니다. Green waste, in its own way, is kind of a green resource. 하지만 모든 폐기물을 다 분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푸엔테 힐스에는 냉장고, 난로, 에어컨을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이 매일같이 21톤씩 밀려 들어옵니다. 이 백색 폐기물들은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위험한 화학물질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금속을 폐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But 90% of it goes back to some kind of recycle. So instead of, in the old days, that stuff might end up in a landfill site, that stuff goes around again as a product. 타이어는 또 다른 골칫거리입니다. 이곳에는 매일 230톤의 타이어가 버려집니다. The tires is probably the biggest challenge because in California you can't dispose of whole tires. A tire takes up a lot of airspace. They tend to compact and then spring right back into their original shape. 타이어 분쇄기는 그 해법을 제공합니다. 줄지어서 날카로운 금속 날들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타이어를 긴 조각으로 잘라냅니다. 이 타이어 조각은 매립장을 덮거나 도로용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은 매립구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가까운 거리에 재활용 시설도 있습니다. 푸엔테 힐스 재활용 공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재활용 시설은 747기 3대가 들어갈 정도로 넓고 꼬리 날개만이 삐져나올 뿐입니다. 이곳의 임무는 상업 폐기물을 사전에 걸러내고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The overall site recycles about 1 million tons a year of materials.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는 재활용 공장은 하루에 최대 4,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작업자들이 나무, 금속 조각, 양탄자, 콘크리트처럼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을 골라낸 후 고물상들을 위해 따로 모아둡니다. 이제 나머지 쓰레기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하며 처리됩니다. 이곳에서 5개의 회전판은 폐기물들을 기계적으로 분류하며 커다란 마분지를 골라냅니다. 따로 선별한 마분지는 이제 압축기로 보내집니다. 들어갈 때는 뒤죽박죽이지만 나올 때는 깔끔하게 압축된 상태입니다. 종이 섬유는 매우 길고 강해서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지업체에게 마분지는 매우 유용한 물건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폐지 1톤으로 나무 17그루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죠. 나머지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쓰레기는 분류 작업자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고 작업자들은 빠른 손놀림과 눈으로 쓰레기를 골라내야 합니다. Well, we have each person standing there, so each person takes care of grabbing something, getting something out of the line. Like one person gets plastic, the other person gets white paper, the other person gets mixed paper, the other person gets cardboard, the other newspaper, and the other one gets mixed paper. 작업자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쓰레기 속에서 종이, 플라스틱, 금속을 골라내 각각의 통 속에 분류합니다. 그리고 통이 가득 차면 하나로 묶어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이렇게 분류된 폐기물들은 모두 매립장에서 모은 것들로 공간만 차지하던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원자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ow it's up to us now to get this decadent mindset
where we're going to recycle, reuse, and reduce before our resources are cut off so that we'll survive longer at the level of lifestyle that we become used to. 캘리포니아의 푸엔테 힐스는 현재 운영 중인 미국 최대의 쓰레기 처리장입니다. 이곳에선 문을 열고 닫을 때까지 시간당 2,000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며 이 쓰레기 속에는 세제에서부터 살충제, 건전지액까지 각종 위험한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Here we have nail polish, and this has 3 or 4 ingredients in it that are on the EPA's acute toxic list. And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again, it doesn't hurt you to put them on your fingernails, but you wouldn't want to drink it. 이곳에서는 병이 깨지고 캔이 찢어지면서 화학물질이 서로 섞입니다. 그 결과 침출수라고 하는 유독성 폐수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 유독성 폐수가 지역사회 식수에 흘러들어가면 식수는 독약으로 돌변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쓰레기에는 특정 비율로 화학물질이 섞여 있고 이러한 화학물질이 이상한 비율로 섞인다면 그 결과는 예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Nobody knows how many people would get sick or how they would get sick or whatever else because nobody knows exactly what's in that leachate. 따라서 이 침출수가 지하수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푸엔테 힐스는 2가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감시입니다. Protecting groundwater is crucially important in the Los Angeles region. We get a big part of our water supply in Los Angeles from groundwater tables. 장벽을 만드는 일은 매립장을 지을 때 지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건설 인부들이 매립 구역을 설정하고 땅을 팝니다. 다음엔 벽과 바닥을 점토, 모래, 배수제로 덮어 씌웁니다. 마지막 단계로 매립장에 플라스틱을 깝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보호하는 일종의 갑옷인 이것은 두께 2mm의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입니다. The liner material is a very heavy plastic. It's not quite as thick as my little finger, but it's pretty heavy material, and it would take a lot to punch through it. 이제 기술자들은 총 길이 27km의 구멍난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합니다. 이 파이프는 매립장으로 스며든 물을 정수 처리장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If it's been through a cleansing process, which is something like your sewage water goes through, I've been at landfills where they've served me coffee that has been brewed with leachate. 차수 설비는 쓰레기와 지하수 사이에 놓인 주요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푸엔테 힐스에는 침출수 감시라는 또 다른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들은 쓰레기 처리장 안팎에서 매일같이 시료를 채취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들에게 발각될 것입니다. We're checking to make sure that anything on the inside of the landfill is not escaping to outside. 기술자 헬렌 비다와 동료는 지하에 있는 침출수 수집 장치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All right, it's full this time. 다음엔 쓰레기 처리장 외부에서 지하수를 검사합니다. 만약 두 곳에서 같은 화학물질이 검출되면 차수막이 샌다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겐 악몽과도 같은 일이죠. You don't want to have to deal with it because the only way to deal with it and clean it up is to dig up the whole area and put it through some processors. You're talking tens of millions of dollars. 이곳 푸엔테 힐스에는 감시가 필요한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는 매립가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기물은 분해 과정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인근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There are many
horror stories about methane from a landfill somehow migrating to a house, to a basement, and some guy goes down in the basement and flicks his lighter and there's a big explosion. 이런 대형 매립장은 하루에 110만 세제곱미터라는 엄청난 양의 매립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소형 비행선 200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이죠. 하지만 이 유독가스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푸엔테힐스는 매립지 메탄가스의 폭발력을 활용해 1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합니다. I really think that methane is a tremendous plus because it is really one of the very, very few byproducts from all of this otherwise waste that can be utilized. 푸엔테힐스는 메탄가스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들을 모두 걷어내면 놀라운 가스 수집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128km의 헤더 파이프와 1,400개의 가스정, 120km의 트렌치 파이프가 그것입니다. 푸엔테힐스는 쓰레기 표면을 따라 파이프를 매설한 최초의 쓰레기 처리장이며 이것은 가스 추출량을 늘릴 수 있는 혁신적인 설비입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파이프가 계속 부서지는 심각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는 불안정해서 땅이 굳는 데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반 파이프를 매설하면 쉽게 부러지고 말지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지름이 큰 파이프 안에 지름이 작은 파이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두 파이프 사이의 틈이 유연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파이프 안으로 메탄가스가 흘러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끼어 이 틈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자갈로 채운 차무에 파이프를 매설합니다. 또한 송풍기는 파이프 내부를 약간의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덕분에 파이프 안으로 메탄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It's a fairly light vacuum. It's a small percentage of 1 atmosphere. So if you punched a hole in the side of this, you'd hear a hissing sound as the air went in. 이제 메탄가스는 파이프를 따라 발전소로 흘러갑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매립가스 발전소입니다. 먼저 액화장치로 수분을 제거합니다. 다음엔 보일러 2대로 메탄을 연소시켜 수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기를 움직입니다. 그 결과 1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50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It is a renewable resource in the sense that garbage is going to keep coming out and methane will keep coming out of that. We're in really good shape to get a lot of our energy from what we've wasted in the past. 푸엔테힐스는 쓰레기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미국 쓰레기 처리장 최초로 매립가스에서 차량용 연료를 생산한 것입니다. 미로처럼 얽힌 파이프, 압축기, 침지식 분리막은 배수, 정화, 압축 과정을 거쳐 메탄을 옥탄가가 높은 연료로 만들며 하루에 생산되는 연료량은 디젤 1000갤런과 맞먹습니다. We're tapping the landfill for energy. My ideal, if we could ever have it come to pass, would be the trash truck comes in today, it dumps its trash today, and then it goes over and fills up on yesterday's energy from yesterday's trash. 적극적인 재활용 기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푸엔테힐스는 쓰레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은 멋진 풍경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It will be park. It's going to be hiking trails, horseback riding, and biking trails and things like that. 쓰레기 사회학자 빌 라트제에 의하면 모든 쓰레기 처리장은 새롭게 태어날 가치가 있으며 무엇으로 재탄생할지는 우리의 상상력에 달렸습니다. There are some landfills that have been turned into art where they've been shaped like things, you know, like Big Bird or a mammoth or something. So it's just our imagination that limits what they'll become.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립된 쓰레기가 지역사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요? 그 일은 복토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Capping landfills isn't like the old day where you just got a bulldozer and pushed a pile of dirt over it and called it a day. 복토 작업은 신중을 요하는 공학 작업으로 그릇에 뚜껑을 씌우듯 매립장을 덮어 지하수와 주거 지역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BKK 쓰레기 처리장은 복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골프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니다. 15개월 동안 설계와 토목 공사를 진행하며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Landfills that don't have adequate caps will have lots of people calling in odor complaints and people calling in saying they're getting sick from breathing in toxic gases and things from landfills. 복토 작업의 주된 목적은 빗물이 스며드는 걸 막는 것입니다. 물이 많을수록 유독성의 침출수가 지하수에 스며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은 메탄 발생량도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메탄이 폭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First concert or second concert, some guy in the back flicked his Bic to light a cigarette and lit about an 8-foot flame, which burned the hair off of the back of the lady in front of him. BKK 쓰레기 처리장의 복토 작업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이 뒤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Of course, the landfill didn't take radioactives or PCB type waste, but pretty much any other kinds of commercial hazardous materials and waste that you can think of are in that landfill. So you obviously don't want things like acids or solvents running down city streets. You don't want them getting into your groundwater, for example, and you don't want things like that evaporating in neighborhoods and people breathing it in. 이 매립장의 일부 지역은 이미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차수막 설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건설된 이곳에선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토 작업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There is groundwater contamination from the landfill, and that continues to be monitored, and EPA is finalizing their plans on how to stop that contamination, how to clean it up. 오늘날의 쓰레기 처리장은 엄격한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복토 작업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계획됐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에 60cm 두께의 토사를 덮고 땅을 다집니다. 다음엔 30cm 두께로 점토를 덮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층을 형성합니다. 땅을 다진 후에는 지면 전체를 검사합니다. 먼저 지면이 단단한지 검사한 후 습도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점토층이 견고한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Well, if you're not checking compaction and moisture content and things like that later down the road, you'll start to see things like slopes and stuff start to crumble and fall off, or erosion washing out certain areas, or even a lot more settlement due to not putting the soils in correctly. 마지막 단계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층입니다. In this case, is a BKK 7.5 feet thick. So that in the future we can plant trees and shrubs and things to not make it look like a landfill anymore. 결국엔 푸엔테 힐스도 똑같은 복토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매일같이 배출되는 수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입니다. 또 다른 매립장 건설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We're simply running out of space. We've got houses everywhere. We are just chock-a-block. There's no good place to put it anywhere near the urban environment anymore. 푸엔테 힐스는 철도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야심에 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ul trash off in container cars on railroad trains to a distant location outside the urban environment. An area where we can, in fact, bury the trash out there, be away from people. 이들의 계획은 푸엔테 힐스조차 초라하게 만드는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며 하루 처리량은 푸엔테 힐스의 1.5배인 2만 톤입니다. 최대 매립량 6억 톤을 자랑하는 이 초대형 쓰레기 처리장은 앞으로 100년 동안 운영될 것입니다.
이 쓰레기 처리장의 모든 작업은 재활용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쓰레기의 매립과 분류도 재활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When you haul it farther, it costs more, and so the incentive to recycle some of that stuff goes up higher because it's costly to get rid of it. 나머지 쓰레기는 6개의 배출구를 통해 트럭에 실립니다. 7시간 동안 각각의 배출구는 쓰레기 3,5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럭은 쓰레기를 싣고 화물역으로 향합니다.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는 열차에 선적하고 빈 컨테이너는 열차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수송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먼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미국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쓰레기 처리장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무도 자기 마을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은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진짜 문제라고 말합니다. A well-run landfill is the second best solution to our garbage dilemma. The best solution is not to make the garbage in the first place, is source reduction. And that's probably the most difficult thing for any American to imagine. Because using less stuff, which is what source reduction is about, is, for most people, a nightmare. 쓰레기가 조만간 사라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푸엔테힐스는 과학기술과 대형 기계 장비의 조화를 이끌어내며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유해 폐기물의 피해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능력에 관한 한 이 초대형 시설을 능가할 곳은 없습니다.